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크립토 마켓 역시 대한민국이 명절을 축하라도 해 주듯이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48,000달러를 넘게 상회하면서 현재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무려 1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9.45%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 9.45%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이 BNB의 경우는 5.37%, 솔라나의 경우는 12%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2.4%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6.7%,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64여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현재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이죠. 이 ETF로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하고 오는 4월로 예상되는 반감기를 앞두고 이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분석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비트코인은 49,000달러를 일시 찍은 뒤 하락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익명의 크립토 애널리스트의 크림 노에보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현재 47,0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4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며 투자 유의 또한 당부하게 됩니다. 이 크림 노에보의 분석이 맞다면 비트코인은 36,500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지지선을 찾아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은 바뀔 수가 있고 기술적 분석은 무효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크림 노에보는 비트코인이 충분한 거래량으로 비트코인 기준 5만 달러를 돌파하면 매도 시나리오가 무효화되어서 잠재적으로 6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게 되었는데, 즉 5만 달러만 넘는다면 본격적인 상승장의 불꽃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의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전과 4월의 블록 반감기와 같은 근본적인 요인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 투자자들은 수익성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분석하게 되는데요. 뭐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렉트 캐피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과거 패턴에 따라 반감기 이전 랠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익명의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렉트 캐피털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서 이 4월 반감기를 몇 주 앞두고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인 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이 렉트 캐피털은 비트코인이 잠시 46,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지만 주요 저항 추세선의 아래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하게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에 특정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분석인 겁니다. 이 렉트 캐피털은 2월에는 비트코인의 상승이 제한되고 3월에는 통합 단계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현재 크립토 마켓의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5만 달러를 넘을 것 같은 분위기가 시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또한 올라간 모습을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액이 이제 9일 첫 판매일을 제외하고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맥스 리서치는 비트코인 ETF 유입액이 9일 5억 4,150만 달러에 달했다라고 공유를 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순유입 규모는 판매 첫날인 6억 5,520만 달러를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인 것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은 7일 1억 4,610만 달러, 8일 4억 5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순유입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업체별로는 블랙록의 IBIT로 2억 5,070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 피델리티 FBTC가 1억 8,840만 달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5,180만 달러가 유출되게 되었는데,
비트코인으로 계산했을 때는 총 11,388BTC가 비트코인 ETF로 순유입되게 됩니다. 이 대형 브로커들이 비트코인 ETF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유입은 기관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강세장이 생각보다 길게 그리고 높게 간다라는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죠. 마이클 반데포페에게서 소식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번 강세장은 기관 장세 생각보다 길게 높게 간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가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을 기관 사이클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 반데포페는 10일 엑스닷컴을 통해서 이번 강세장이 20만 달러 혹은 50만 달러 갈까로 시작하는 장문에 그래서 이번 강세장을 기관주도 강세장으로 분류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관 장세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양의 자금을 시장에 유입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7년 개인 자금, 2021년에는 벤처 캐피탈이 주도했던 강세장을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가 주도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때문에 더 많은 자금 유입으로 더 긴 기간 높은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강세장의 고점을 전망하면서 26만 달러나 60만 달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론이 설명하는 수준이나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게 상승할 것이다. 시장은 항상 이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난 사이클의 이제 상승분을 비교했을 때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최소 15만 달러에서 최대 한 50만 달러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공유했었습니다. 이제 통상 한 30만 달러 이상까지는 갈 것 같은데 글쎄요 50만 달러 이상 갔으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유력한 시나리오는 2025년 3분기 정전이지만 유동성이 유효하면 2026년이나 2027년까지도 지속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 암호화폐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이 다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이클로 유동성과 기대에 의한 거품이 생성될 것으로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며 금리가 제로가 될 때까지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분석을 했네요. 단순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가 이번에 역대 엄청나게 금리를 인상시켰죠. 11번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했는데 이제 이와는 반대로 금리가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처럼 이제 시총이 무거운 자산이 1%만 올라도 많이 올랐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4%, 5% 오르는 시장 상황이 현재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과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세력이 움직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과연 누가 고래인가요? 이 비트코인을 오랜 시간 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추가한다면 채굴자들 정도겠죠. 물론 1월에 나왔던 하락의 원인은 채굴자들의 현금화였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오르는 이유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매도를 멈춰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세력이 가격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적합합니다.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이제 아직까지 겨우 1개월 남짓이 지났는데 막대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이 GBTC의 유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차피 비트코인으로 재유입될 자금이라는 시각이 좀 큰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승이 의미 있는 이유는 전체 알트코인 가격이 다 함께 올라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 사이클에 있고 알트코인이 함께 올라줄 때는 시야를 넓게 봐야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비트코인 가격보다는 알트코인 가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불장을 알 수 있는 표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불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장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장을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비트코인 반감기 영향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을 때이고 기관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큰 손이 되어 있을 시기입니다. 하지만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불장을 실제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장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불장이 최대한 늦게 와야 비트코인이 상승할 시간이 더욱 길어집니다. 에너지 응축 기간이 길어지는 것인데요. 지금을 즐겨야지 불장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다가오는 2024, 2025 이제 비트코인의 불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의 블록체인 개발사 이 리플 레저가 사기패에 노출된 지갑으로부터 가상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갤럭시와 오지스, 썸씽 등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해킹 사례도 잦아지면서 국내 블록체인 플랫폼에도 이 같은 회수 기능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이런 회수 기능이 블록체인의 탈중앙성을 해치는 데다가 향후 사기 범죄에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리플레저는 오는 9일부터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갑 내 가상 자산을 회수하는 기능을 도입한다라는 것인데 이 같은 회수 기능 도입과 관련해 리플의 밸리데이터 노드 35개 중 33개가 해당 기능의 도입을 찬성하게 됩니다. 리플은 앞서도 클럽백이라고 불리우는 자산 회수 기능을 리플의 블록체인 개선안에 포함시킬 것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지난달 31일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의 1억 1,250만 달러 하나 약 1,5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이제 탈취가 되면서 XRP가 탈취가 되면서 이 같은 자산 회수 기능의 도입 시급성이 강조됐고 결국 자산 회수 기능 도입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위해서 일부러 쇼한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일반적으로 자산 회수의 도입은 이용자들의 자산 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대두가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탈중앙성을 지향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좀처럼 해당 기능의 도입을 거려오게 된 것인데 그러나 국내만 보더라도 최근 갤럭시와 오지스, 썸씽 등 국내의 굵직한 프로젝트로 분류되는 플랫폼들이 이제 가상자산 탈취로 인해 플랫폼 운영에 위기를 맞자 이 자산 회수 기능 도입을 하나의 보안 옵션으로 둬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아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재단 지갑에서 갤럭시아 토큰 3억 8천 개 하나 약 32억 3천만 원 상당의 토큰이 해킹당한 사건이 있었으며 오지스의 경우 또한 1,000억 원 상당의 토큰 해킹을 당했었습니다. 이 썸씽 토큰 또한 7억 3천만 개가 해커에게 탈취를 당했었는데요. 이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한 팀장의 경우는 운영사가 다른 사용자의 지갑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탈중앙성에 반하는 요소라면서도 이 같은 자산 회수 기능은 옵션처럼 일부 지갑에만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이용자가 아니라 재단 지갑이라든지 운영사와 관련된 지갑에 한해서라도 적용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실제 지난해 말 리플이 개선안 내 포함하고자 한 클럽백 기능도 특별한 조건에 한해 가상자산을 회수할 수 있고 사용자에 따라 자산 회수 기능을 주체적으로 활성화와 비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월 26일 기사로도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다만 이 같은 자산 회수 기능의 도입은 해킹에 노출된 피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해결책이지만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선 자산 회수 기능 도입과 관련해 이 기능 자체가 블록체인의 성격 근본적인 부분에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갑들을 검열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처럼 참 달갑게 볼 수만은 없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 리플사의 경우는 XRP 유스케이스적인 측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던 해였습니다. 이 사업적으로 지속적 확장을 이루게 되었는데 참 속상하게도 XRP의 가격은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죠. 이 XRP 커뮤니티 내에서 홀더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XRP 보유자들의 이제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 측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XRP 보유자들 저조한 가격 성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고공항 행진하던 암호화폐 XRP가 침체되면서 XRP 커뮤니티 내에서는 실망감이 고조되고 있다. 리플 리더십에 대한 조치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밑에 내려가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커뮤니티 내에서는 암호화폐 가격이 이전의 높은 수준에 비해서 매우 낮게 유지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장기간의 저성능에 대한 좌절감이 쌓이면서 토큰 뒤에 있는 회사인 리플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리플사에게 왜 이렇게 XRP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제 XRP SEC 소송 이후에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한때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암호화폐 중 상위권이었던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추격하던 빛나는 별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가격과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2019년 크립토 윈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SEC가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SEC에 대한 부분적인 법적 승리와 헌신적인 커뮤니티의 변함없는 지지에도 불구하고 XRP는 아직 중대한 반등을 이뤄내지 못했다. 네, 맞죠. 그러면서 이 지속적인 침체는 주목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많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이를 우려를 표하면서 리플 리더십과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CTO 데이비드 숄츠에게 XRP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점점 불안정함과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XRP holders is distress, 그러니까 XRP 보유자들의 고통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네, 아주 오늘 매운맛이죠. 네, 불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일부는 신뢰를 잃고 자신의 XRP 보유분을 팔거나 추가 매수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한 구성원은 자신의 XRP 75%를 팔고 시장에서 완전히 떠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불만을 가중시키는 것은 리플이 커뮤니티의 우려를 적절히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인식이다. 일부는 회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보다는 내부 개발과 전략적 목표를 우선시한다고 이제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XRP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왈가왈부한 목소리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제 커뮤니티만 조금만 돌아다녀 보아도 리플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왜 투자하는 거냐? 이거 투자할 시간에 다른 거 투자해라. 차라리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기회비용 측면 너무나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XRP 투자자들이 막상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리플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다른 알트코인, 잡코인들과 똑같은 알트코인이라고 불리기에는 선이 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유일하게 정부 친화적으로 움직이면서 실제적으로 XRP 유스 케이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XRP 가격이 왜 이런지 얼마 전이 아니지 한 4년 전에 실제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대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나도 모르겠다 였습니다. 도대체가 XRP의 유스 케이스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XRP의 가격이 왜 이렇게 상승을 안 하는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한 3달러, 5달러는 그래도 갔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실제적인 대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게르게 이제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XRP가 과연 다가오는 2024년, 2025년 불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7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전 고점이었던 49,000달러를 바짝 추격하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49,000달러를 넘어 50,000달러까지 상승할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떠한 모습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 정말 이번 달 5만 달러를 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